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짤강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한다 했죠?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1AU요. 1AU.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AU라 읽는 것 같아요. 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1AU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는 걸 외워야 되냐? 천문의 기본 단위다. 이거 외우시면 끝이 됐죠?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로 천문의 기본 단위라더라. 끝. 됐지?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얘기해볼 주요 내용은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 가능지대요.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얘들아, 생명 가능지대는 어떤 지대겠어요?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떠올려봐. 지구에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물의 형태로 H2O가 존재한다고요. 즉, 생명 가능지대는 물의 형태로 H2O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해석해 볼까요? 공정 궤도 반지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공정 궤도 반지름이 점점 멀어질수록 뭘 해야겠어? 빛을 적게 받겠죠. 그러면 태양빛을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춥다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태양과 점점 가깝다는 얘기는 빛을 더 많이 받는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덥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별의 질량과는 또 어떤 상관이 있냐면, 얘들아, 별이 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방출하겠다, 맞죠? 그래서 조금 멀리 가도, 지구보다 조금 더 멀리 가도 지구와 비슷한 온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엄청 작아.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춥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춥다 덥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춥다 덥다는 아닙니다. 알겠죠? 뭐 영하 기본 100도, 그 다음에 영상 기본 200도 이런 게 뜨겁다 춥다예요. 알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물이 존재하겠니? 자, 그러면 답을 주자. 생명 가능지대는 물이 존재한댔어. 물? 그러면 얘는, 그치, 덥다 했잖아.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렇죠. 아하, 그렇다면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겠네. 얼음의 형태로 물이 존재하겠어? 됐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지구계의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만? 지구만 생명 가능지대에 분류가 되어 있네요. 맞죠? 자, 그리고 위쪽을 보니까 별의 질량이 크면 생명 가능지대는 어때요? 얘보다는 얘가 넓어요. 왜냐하면 지금 봐봐. 0.1에서 1은 지금 어떤 간격이야? 0.9 간격이지. 얘는 9간격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쵸? 0.1, 0.1, 0.1, 0.1을 한 단위로 살폈다면 여기에는 90칸이 그려져야 되는데 딱 봐도 90칸이 그려지진 않잖아. 맞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에서는 지수를 단위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미적분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는 함수의 기본 단위는 정수였어요. 정수. 우리는 정수 단위로 끊는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천문, 우주를 나가면요, 절대 정수 단위로 뭔가를 끊어서는 말이 안 돼요. 왜?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얼마? 2억 2,800만 킬로미터 태양과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정수 단위로 끊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걸 한 종이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수 단위의 그래프를 쓴다. 그래서 이게 한 칸이 배로 커지는 거야. 막 배로 커져. 알겠지? 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지수 단위 그래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배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얘는 10배 더 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수함수 그래프는요, 맨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리거든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물의 형태로 H2O가 존재하는 구역을 우리는 생명 가능지대를 한다. 왼쪽 오른쪽 설명했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커. 생명 가능지대가 엄청 넓네. 자, 그러면 그런 별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그런 행성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크잖아. 그럼 별의 수명이 너무 짧은 거야. 지금 태양의 수명을 몇 년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의 수명이 46억 년이잖아, 맞지? 그러면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더 오래 생성됐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오래 전에. 그러면 최소한 태양보다 질량이 큰 행성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이가 50억 년 이상 돼야 된다고. 그런 별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별은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아. 자, 질량이 작아. 그러면 별의 수명이 길어. 행성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항성이 된 것 같아. 별의 수명이 길어. 근데 생명 가능 지대가 너무 좁아. 막 보셨잖아요. 너무 추워서 생명 가능 지대가 줄어드는 거야. 알겠지? 물의 형태로 H2O가 존재하는 구역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그렇다면 정리라고 돼 있는데 정리는 알아서 해보시고요. 자,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 요거 보겠습니다.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요. 조성이라고 하는 건 구성이죠, 구성. 지구 대기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자, 봅시다. 아하, 얘도 무슨 그래프다? 그렇지, 얘도 지수 그래프다. 그러면 지수 그래프라는 얘기는, 그렇지, 이 한 칸의 간격과 이 한 칸의 간격은 몇 배 차이? 10배 차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질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비슷해지죠. 맞죠? 거의 비슷한 그걸 보고 있어요. 보이고 있어? 그러면 지금 기압이라 돼 있잖아. 기압. 그러면 질소는 거의 어디에 다가가? 1기압에 다가가고 있죠. 1기압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소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눠볼까? 자, 지금으로부터 약 25억 년 전부터 산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다가가? 1기압으로 다가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를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감소했다. 맞죠? 자, 이산화탄소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정수 그래프를 했잖아. 지수 그래프를 했잖아. 얘들아, 여기의 간격과 여기의 기울기를 보세요. 여기의 기울기.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의 기울기를 보시면 어때요? 얘들아, 똑같은, 심지어 같아 보이는 간격이라 하더라도 몇 배 차이가 난다고? 10배 차이가 난다니까, 얘가? 그럼 얘들아, 이걸 우리가 아는 정수 그래프로 바꿔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꾸준히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CO2는 거의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렸다고? 일정하게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틀린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내가 막 펜으로 지우고 해도, 펜으로 얘네들을 지워도, 알겠죠? 얘네들을 지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4개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기체의 분압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질소.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 이산화탄소. 25억 년 전부터 갑자기 생겨난 거 산소. 그 다음엔 아르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르곤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르곤은 안 낼 것 같아요. 아르곤도 얘기하려면 할 게 많은데 안 내요. 안 내요. 적어도 우리 학교는 안 내. 자, 그래서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중요합니다. 그래프와 원소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그래프에서 봐야 될 거 세 번째. 얘들아, 이 그래프에서 봐야 될 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 그래프와 연소를 연결한 거. CO2가 거의 일정하게 감소했다? 아니라는 거. CO2가 감소한 이유는 뭔가? 얘들아, 요거를 어떻게 나눠서 살펴봐야 되냐면, 산소가 생겨나기 이전, 25억 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25억 년 전부터 산소가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25억 년 전, 그 다음에 25억 년 후, 이걸로 나눠봐야 돼요. 됐죠? 산소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얘들아, 자, 저번 시간에 중요하다 했죠? CO2의 이동. CO2는 어디로 이동했다? 바다와 석회암으로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썼다, 맞죠? 그러면 바다로 이동해서 뭐가 되고? 이온이 되고, 무슨 이온? 탄산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석회암 에너지에서는 탄산, 칼슘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탄산, 칼슘 이런 걸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CO2가 줄어들겠죠.
됐나요? 근데 산소가 증가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들아, 산소가 생성됐어. 누구 때문이니? 그쵸, 광합성 때문이죠. 광합성. 광합성을 기체의 입장에서 얘기해보자면 CO2가 들어가서 O2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라니까? 그러면 CO2가 감소하겠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CO2가 감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산소가 증가하기 이전에는 탄산칼슘, 탄산이온이 됐기 때문에, 산소가 증가한 이후로는 식물의 광합성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짤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